안녕하십니까.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집필한 박승철입니다. 오늘은 장미과의 해당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화라고 하면은 요 이름 해당화라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우리 1970년대에 섬마을 선생이라고 하는 이미자 선생님의 노래가 있었죠. 해당화 피고 지는 섬마을에 하면서 시작하는 그 해당화가 바로 요 해당화입니다. 그래서 요 해당화는 바닷가에서 사는 아름다운 꽃이죠. 아름다운 꽃인데 요 해당화 앞에 흰자를 붙인 흰 해당화라고 해서 해당화에 흰색 꽃이 핀다. 해당화 하면은 아주 아름답고 예쁜 분홍색이죠. 예쁜 분홍색인데 그 색깔이 아주 매력이 넘치는 분홍색인데 요 흰 해당화는 순백색의 꽃이 피고 그리고 해당화 앞에 겹자가 붙으면은 요 해당화하고 꽃의 색깔이 똑같은데 꽃잎이 겹으로 핀다 하는 이런 차이점만 있을 뿐 사실 세 나무는 똑같은 해당화이기 때문에 해당화 삼형제입니다. 이 해당화라고 하는 나무는 바닷가를 좋아하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해당화는 바닷가의 모래 언덕에서 많이 자라고 있는데 우리나라 해안에 동해안, 서해안 할 것 없이 해당화는 해안에 많이 자라는 나무가 바로 해당화죠. 근데 이 해당화는 꽃이 피는 모습을 보면 정말 화려하게 아름다운 요 분홍색의 색깔이 아주 독특하죠. 독특해서 마치 수줍은 섬처녀를 연상시키는 그런 아름다운 분홍색의 꽃을 피는데 이 꽃은 미안하게도 하루밖에 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꽃이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이 되면 이렇게 지고 맙니다. 그래서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지고 마는 꽃이 바로 우리 나팔꽃을 생각을 하는데 해당화도 마찬가지로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이면 지고 만다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이 꽃이 피는 모습을 보면은 5월달부터 7월달까지 해까지 끝에 이 꽃이 한 송이씩 이렇게 피게 되는데 요 5월달에서 7월달이라고 했지만 8월달까지도 꽃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피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지고 그 다음에 또 새로운 꽃이 아침에 피었다가 또 저녁에 지고 이렇게 개화 기간이 아주 길면서 이 꽃이 지면은 바로 진 꽃은 바로 열매가 되죠. 이 꽃은 양성화라고 합니다. 쌍성꽃이라고 해서 여기 보면 여기에 암술이 있고 수술대가 길다란 수술대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길다란 수술대 끝에 노란색의 꽃밥이 달리는데 수술의 숫자가 엄청 많고 요 속에 들어있는 암술의 숫자도 엄청 많습니다. 암술의 숫자도 많고 요 수술과 암술이 이렇게 어우러져서 동그랗게 보이는 요 꽃의 속에 암술과 수술의 모습도 아주 너무나 예뻐서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아 버리고 사람들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것이 바로 요 해당화의 꽃입니다. 해당화의 꽃인데 요 해당화의 꽃에는 이러한 요 5개의 꽃잎이 있죠.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분홍색의 꽃잎이 있는데 꽃잎의 끝은 약간 이렇게 오목하게 들어간다 하는 특징이 있고 요 꽃의 아래쪽에는 요 밑에 쪽에는 이러한 꽃받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꽃받침을 가지고 있는데 꽃받침의 모양이 아주 길죠. 아주 길다란 길게 뾰족한 이러한 점첨두라고 하죠. 길게 뾰족한 이러한 송곳의 끝처럼 길게 뾰족해지는 이러한 꽃받침을 5개를 가지고 있는데 이 꽃받침을 자세히 보면은 꽃받침에 뭐가 이런 털 같은 것이 보이는데 이 털을 좀 더 크게 보면은 이 털의 끝부분에 뭐가 동그란 뭐가 붙어 있습니다. 이러한 털의 끝에
동그란 이런 것이 붙어 있는 것을 우리들은 한자로 선모라고 합니다. 선모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샘털이라고 합니다.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는 샘이라는 뜻이고, 샘이라는 것은 우리가 옹달샘 할 때 바로 그 샘입니다. 그래서 옹달샘은 우물에서 물이 퐁퐁퐁퐁 솟아 올라오는 것을 옹달샘이라고 하죠. 바로 그 샘이기 때문에 요 털의 끝에 있는 요 사진 속에서는 까맣게 보이는데, 까맣게 보이는 동그란 이러한 것들에서는 바로 액체가 퐁퐁퐁퐁 솟아 올라온다. 샘물이 솟아오는 것처럼 솟아 올라온다. 그래서 액체가 요 털의 끝에 매달려 있는, 방울방울 매달려 있는 이러한 털을 우리들은 샘털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샘털이 요 꽃받침에도 있고 이 꽃자루에도 샘털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사진상으로 좀 멀리 보이다 보니까 이 사진에서 샘털이 잘 안 보이는데, 여기에서 보이는 샘털하고 똑같은 샘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샘털을 가지고 있는데, 요것이 쌍성꽃이기 때문에 요 암술과 수술이 모두 제 기능을 모두 할 수 있는, 그래서 수술이 요 꽃밥에서 꽃가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꽃가루가 터져서 수정이 되는, 그래서 암술과 요 수술이 모두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꽃을 우리들은 쌍성꽃이라고 합니다. 한자로는 양성화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쌍성꽃인데, 쌍성이라고 하는 것은 성이 두 개다. 남자의 성과 여자의 성. 그러니까 이건 여자의 성이고 이건 남자의 성. 그래서 두 개의 성을 가지고 있다 해서 쌍성꽃이기 때문에 이 꽃 하나는 모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해당화 꽃 한 개 한 개가 모두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데, 요 열매는 8월 달부터 붉은색으로 익게 되죠. 8월 달에서 붉은색으로 익게 되는데, 아까 꽃이 필 때 5월 달에서 8월 달까지 제가 꽃이 핀다고 했는데, 꽃이 핀 모습하고 같이 요 열매가 있을 때도 꽃은 계속 피고 지고 하는 거죠. 피고 지고 해서 꽃과 열매를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해당화입니다. 그래서 요 해당화인데, 요 해당화의 열매는 한자로 장미과라고 합니다. 여기서 과는 과일이라는 뜻이고 장미는 우리 장미꽃이죠. 그래서 장미꽃의 열매와 같은 구조를 하고 있는 열매를 우리들은 장미꿀 열매다, 장미꿀 열매라고 하고, 이 장미꿀 열매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이 씨앗에 있죠. 이 씨앗에 이렇게 길다란 털이 달려 있다. 씨앗의 끝부분에 털이 있다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장미과 식물들. 과는 과일이라는 뜻입니다. 장미과, 이런 장미꿀 열매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해당화인데, 이 해당화는 다른 식물들의 열매는 보통 공처럼 동그랗고 동그란 공처럼 보이는데, 이 열매는 이렇게 보면, 옆으로 보면 이렇게 납작하죠. 이렇게 찌그러진 공 모양이다. 이런 찌그러진 공 모양을 납작한 공 모양이라고 했는데, 한자로는 편구형이라고 합니다. 이런 편구형 형태의 납작한 형태의 이런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이 열매는 날것으로 먹어도 맛이 좋습니다. 날것으로 먹어도 맛이 좋고, 중국에서는 이 열매를 따다가 이 열매를 꿀에 재어서 먹기도 한다고 합니다. 꿀에 재어서 먹기도 하고, 이 열매나 이 꽃으로 가지고 술을 담그기도 하고 차에 우려 먹기도 하고, 그래서 건강에도 좋고 맛도 좋고, 술을 담궈서 먹으면 술맛 또한 끝내주는 것이 바로, 왜냐하면 이 해당화에는 향기가 아주 강한 향기를 가지고 있죠. 향기가 강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 꽃잎이나 꽃에서 우리들은 향수의 원료를 추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향수의 원료를 해당화의 꽃에서 추출하기도 하고, 그래서 해당화는 아주 쓸모가 많은 그런 나무인데, 이 해당화의
잎을 보면 잎은 이런 모습이죠. 잎은 이런 모습인데 이렇게 요것이 잎이 하나고 요 뒤에도 잎이 하나가 있는데 이렇게 잎이 이렇게 여러 개의 작은 잎, 요걸 작은 잎이라고 하고 전체를 그냥 잎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작은 잎이 여러 개가 이렇게 모여서 잎이 하나가 되는 이러한 잎을 우리들은 깃골겹잎이라고 합니다. 깃골겹잎이라고 하고 한자로는 우상복엽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새의 깃처럼 양쪽으로 펼쳐져서 깃처럼 보인다 해서 깃골이라고 하고 겹잎이라고 하는 것은 혼잎의 대칭이 되는 말이죠. 그래서 겹잎이다. 혼잎은 잎이 딱 입자루 하나에 이렇게 입자루 하나에 잎이 딱 하나밖에 안 달리면은 혼잎이고 이렇게 여러 개의 잎이 모여서 잎이 하나가 되는 것은 겹잎이라고 하죠. 그래서 깃골 겹잎의 형태인데 이 작은 잎의 숫자가 5개에서 9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기 세어보면 2, 4, 6, 8, 9개 이렇게 9개의 작은 잎을 가지고 있는 깃골 겹잎의 형태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해당하인데 장미과 식물들은 대개 이런 깃골 겹잎의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잎을 보면은 잎의 표면을 보면 잎의 표면은 광택이 있죠. 광택이 있어서 반짝반짝 빛이 나는데 잎의 표면에는 이렇게 맥들이 있는 모습이 깊이 파입니다. 깊이 파여서 잎의 표면에 주름이 많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서 잎의 뒷면을 보면 잎의 뒷면은 이렇게 하얀 점들이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이런 하얀 점들이 보이고 잎의 뒷면에는 털이 촘촘하게 많다. 촘촘하게 털이 많으면서 여기에 하얀 점, 이런 하얀 점들이 이렇게 많이 보이는데 이 점들도 아까 말했던 샘점, 선점이라고 하죠. 아까 했던 선모라고 했던 여기에서 말했던 선모라고 했던 바로 요 선자를 그대로 써서 여기에서 어디까지 갔니? 여기까지 갔네요. 여기에서도 선점이라고 합니다. 이런 하얀 점을 선점이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샘점이 됩니다. 샘점이라고 해서 이 선은 샘이니까 아까 설명했듯이 옹달샘에서 물이 퐁퐁 솟아 올라오는 것을 선이라고 하고 우리말로 샘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샘점, 이 하얀 점에서는 액체가 솟아 나온다. 액체가 퐁퐁퐁퐁 올라온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샘점에서는 액체가 솟아 나오는데 그 액체에는 향기가 있다. 그래서 요 해당화만의 독특한 향기가 요 샘점의 잎에서도 샘점에서도 향기가 나온다 하는 그런 뜻이고 여기에서 요 사진을 보면 요 사진에서는 여기 가시가 많이 있는 요것이 바로 줄기의 가지죠. 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가지에서 이렇게 잎자루가 나오고 잎자루에서 이렇게 요런 턱잎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이것을 잎자루라고 제가 말을 했는데 이 잎자루라고 하는 것은 단엽에서 쓰는 말이고 이렇게 복엽에서는 깃골 겹잎인 이런 겹잎에서는 여기에서 여기까지를 여기에서 여기까지를 우리들은 잎줄기라고 합니다. 한자로는 엽축이라고 하죠. 여기에서 여기까지를 엽축이라고 하고 여기 요 부분을 작은 잎자루라고 하죠. 여기 작은 잎자루가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는데 이런 작은 잎자루가 있는데 여기 아래쪽 부분 여기 가시가 많은 요 가지에서 이렇게 잎자루라고 했던 잎줄기 엽축이 나오고 엽축에 작은 잎들이 달리게 되는데 이런 잎줄기에 보면 털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털도 많이 있고 이러한 가시가 듬성듬성 또 달려 있습니다. 가시도 듬성듬성 달려 있고 요 잎줄기에 그러니까 요 잎줄기 여기에서 여기까지 잎줄기에 털도 많고 가시도 듬성듬성 있는 것이 해당하인데 여기에서 주목해서 봐야 할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인데 가지에서 가시가 많은 가지에서 이렇게 잎줄기가 올라오는데
요 잎줄기의 아래쪽 부분 여기죠. 여기가 죄송합니다. 매개가 아니고 옆액, 잎의 액, 겨드랑이 부분, 잎의 겨드랑이 부분 근처에는 이러한 턱잎이 있습니다. 한자로는 타겹이라고 하는데 이런 턱잎이 있는데 이 턱잎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부분은 여기 턱잎의 이 부분이죠. 이 부분에 보면은 빗살 같은 톱니가 없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장미과 식물들은 이 부분에 턱잎 부분에 빗살 같은 톱니를 가지고 있는 식물들이 많이 있는데 요 해당하는 여기에 빗살 같은 톱니가 없다. 그래서 빗살 같은 톱니를 제가 보여주기 위해서 장미꽃 하나를 꺼냈습니다. 장미꽃 하나를 꺼냈는데 이 장미꽃이 마치 지금 해당화 꽃하고 아주 너무나 비슷한 이러한 분홍색 장미가 꽃잎이 5개인 이러한 이 꽃만 보면은 해당화하고 장미하고 지금 잘 구별이 되지 않을 정도인데 이 장미는 장미 뒤에 섬머 윈드, 여름에 시원한 바람이다. 그래서 꽃이 아주 시원스럽다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여름에 시원한 바람이 부는 것 같은 장미 윈드섬머라는 이런 품종이 있는데 이 품종에서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던 바로 이 부분 턱잎을 보게 되면은 턱잎은 여기 잎줄 여기 부분이 어린 가지죠. 가지가 있고 여기 잎자루 아까 말했던 잎줄기가 이렇게 있고 여기 잎자루가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보이는 요거하고 요것이 바로 타겹이라고 하는 턱잎인데 턱잎에 보면은 이렇게 빗살 같은 이러한 것이 뾰족뾰족한 털같이 보이는 이러한 빗살 같은 것이 보입니다. 이러한 빗살 같은 무늬, 이러한 빗살 같은 톱니가 여기에는 해당하에는 이 톱니가 없죠. 여긴 빗살 같은 톱니가 없는데 장미라고 이름이 들어가면 장미에서는 대개 다 여기에 턱잎에 이러한 톱니가 있다. 빗살 같은 톱니가 있다 하는 이러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없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 해당하는 가지를 보면은 줄기나 가지를 보면 줄기에 가시가 날카롭고 뾰족하고 날카로운 가시가 잔뜩 많이 있는데 요 가시가 어린 가지에서 보면 정말 엄청나게 많은 가시가 이렇게 보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가시가 있는데 요 가시를 좀 더 크게 보면 이런 모습이 되는데 요 가지 요 줄기에서 햇가지죠. 요 햇가지 금년에 올해 새로 돋아난 햇가지에는 이렇게 보면은 햇가지에는 털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털이 많이 있는데 털이 많으면서 이렇게 가시도 또 많이 있죠. 이렇게 가시도 많이 있는데 여기에서 주목해서 놓치지 말고 보아야 할 부분은 가시의 아래쪽 부분에 또 털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가시의 아래쪽에도 털을 가지고 있고 어린 가지에도 털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것이 바로 해당화의 가시입니다. 해당화의 어린 줄기입니다. 어린 가지인데 이 해당화하고 아주 비슷한 꽃이 바로 겹해당화가 있죠. 이 겹해당화는 꽃잎의 숫자가 겹으로 많이 겹쳐서 이렇게 핀다. 그래서 꽃잎의 숫자가 많은 것이 해당화 앞에 겹을 붙여서 겹해당화라고 하고 또 한편으로는 만첩해당화라고 많이 부릅니다. 그래서 겹꽃이 핀다. 조금 전에 피었던 해당하는 꽃잎이 5개인 홑꽃이죠. 이렇게 꽃잎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 이러한 꽃잎이 5개인 것이 장미과 식물들의 거의 공통적인 특징인데 여기에 비해서 해당하는 5개인데 겹해당하는 만첩으로 겹겹이 꽃잎이 포개져서 있는 이러한 형태의 꽃이 피는 것을 겹해당화라고 하고 나머지 열매의 모습이나 씨앗의 모습이나 줄기의 가시의 모습이나 아니면 여기 턱잎의 모습이나 거의 해당화하고 겹해당화는 거의 같습니다. 같은데 다만 여기에 꽃잎이
겹으로 많이 포개져서 있다 하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겹해당화이고, 그리고 흰 해당화라고 있습니다. 그냥 해당화도 참 아름다운 꽃이 피는데 이 흰 해당화의 순수한 순백색의 꽃잎을 보고 있으면 너무나 깨끗하고 순수해서 정말 아름답다 하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이 흰 해당화인데, 이것은 해당화에 비해서 꽃의 색깔이 다만 하얀색으로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해당화 뒤에다가 이렇게 알바라고 하는 학명도 여기까지는 해당화이고, 요 뒤에 알바라고 하는 흰색이라는 뜻입니다. 흰색이라는 뜻인데, 이런 흰색의 꽃이 핀다 해서 흰 해당화가 있는데, 나머지는 흰 해당화는 보통 다른 분홍색의 꽃하고 똑같은 이러한 똑같은 꽃을 피고, 잎도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똑같고 턱 잎의 모습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빗살 같은 톱니가 없고, 요 뒤에도 샘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리고 열매 모양이나 모든 게 다 똑같다, 씨앗도 똑같다 하는 이런 똑같지만은 다만 꽃이 흰색으로 피면은 흰 해당화, 그리고 꽃이 겹으로 포개져서 있으면은 꽃잎의 숫자가 많아서 꽃잎이 겹으로 있으면은 겹해당화, 그리고 그렇지 않은 해당화는 앞에 아무것도 붙지 않는 해당화. 이렇게 해당화 삼형제는 쉽게 구별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무도감 공부는 박승철이 사진을 찍고 박승철이 글을 쓴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펼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공부를 하고 난 후에 만나게 되는 나무는 바로 내 친한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반갑고 호기심 넘치고 흥미진진한 기쁨을 가슴 가득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